깨끗하게 조금 더 맑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이 세상 깨끗하게 조금 더 맑게 우리가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장준환의 스펙트럼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트앤비즈니스 인터뷰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브랜드 메이킹 1인 창조기업의 주인공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님은 현재 한국마케팅협회 부회장, 월드브랜드 컨그레스 고문,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기업위원장, 그리고 글로벌 패션 포럼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네, 이장우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장우 박사님 앞에는 아이디어 닥터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혹시 저희 장준환의 스펙트럼 미국 청취자분들께 아이디어 닥터란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개인 브랜드, 뭐 퍼스널 브랜드 혹은 또 영어로 휴먼 브랜드. 그러니까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까지가 하나의 브랜드죠. 우리 기업의 브랜드 있죠. 똑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닥터가 상표권도 등록이 돼 있나요? 예, 한국에 돼 있죠. 한국에. 예. 근데 뭐 그거는 큰 뭐 의미가 있다기보다 제 개인 브랜드니까 예, 이장우 박사까지 붙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예. 저는 이제 아이디어 다음에 뭐 막 붙어 있잖아요. 아이디어 마스터, 아이디어 뭐 디렉터 붙으면 좋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니까 요새는 이제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예. 아이디어 닥터라고 처음 듣고 제가 조금 설치를 해봤는데요. 방송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특히 2015년에 냈던 세상은 문 밖에 있다라는 책은 정말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책을 처음 쓰시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세상을 찾아가고 움직이는데 울트라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블랙야크의 한국의 블랙야크 브랜드의 광고 캠페인이에요. 제가 그 회사에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그 제목이 너무 좋다. 갖다 쓰자. 그래서 갖다 쓴 겁니다. 예. 지금도 텔레비에 나오죠. 한국에서. 블랙야크 광고 끝에 보면은 쫙 떠오릅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세상은 문 밖에 있다. 특히 미국에 계신 저희 장준환의 스펙트럼 청취자분들께는 더 마음에 와닿는 말이고요. 예, 그 사실 이 세상 문 밖에 있다 이제 쓰게 된 배경이 그 현대자동차 다니는 세일즈맨 대리가 저를 인터뷰했어요. 개인적으로 뭐 또 과제를 위해서. 근데 너무 그 성의가 대단한 거예요. 저한테 그 앨범을 만들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하고 이런 책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저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 친구가 궁금한 거.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궁금한 걸 물어가는 그런 과정이 엮어진 책이 세상은 문 밖에 있다의 책입니다. 어쩌면은 사실 성공을 하신 분들이 또 책을 쓸 때는 조금 그 분의 중심에서 또 그분의 퍼스펙티브에서 쓰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면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박사님의 책에는 지금 젊은 분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것이 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지용 대리, 저하고 같이 책을 쓰게 된 이지용 대리가 이제 다니면서 자기를 포함해서 많은 젊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그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에게 궁금한 게 뭐냐. 수십 가지 물어서 계속 추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완성도가 굉장히 있는 거죠. 깊이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미국에서는 FAQ라고 하죠. Frequently Asked Question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라 하는 부분을 아마 모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박사님께서도 예전에는 아까 대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셀러리맨이셨죠? 그럼요. 오랫동안 27년 다녔죠. 회사에. 예, 3M하고 이메이션 그건데 같은 한 회사였죠. 분사됐으니까 이메이션은. 근데 거기 이제 한국에 82년도 입사해서 세일즈맨으로 일하다가 이제 매니저가 되고 미국 본사로 또 가서 94년도에 미국 본사로 갔죠.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담당 매니저 하다가 여기 분사된 이메이션 그 사장이 됐다가 또 아시아 부회장 하다가 다시 또 미국의 미네소타에 2번 근무했죠. 덕분에. 예. 인연이 깊습니다. 미국하고. 예.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님을 좀 설치해보다 보면은 셀러리맨의 신화라는 얘기도 마주하게 되는데요. 좀, 그래도 과장된 거고, 그냥, 그래도 셀러리맨 중에 뭐, 이렇게 괜찮게 어떤 커리어 트랙을 밟아간 사람이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요새는 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저희 이제 세대 때는 자기 성장, 지금은 이제 동아세상 에듀코하고 일하는데, 우리 자기 성장이란 걸 가장 키워드로 광고를 하거든요. 이제 자기 개발이죠.
셀프 그로스, 셀프 디벨롭먼트 그런 걸 갖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브랜드로 지금 회사를 떠나서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회사에 있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꿈을 꾸기는 하지만 조금 위치하기 힘든 고리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먼저 길을 가신 선배님으로서 지금 현재 회사에 계신 분들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마인드셋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문화에서는 마인드셋인데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대충 보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조직이나 개인의 삶에서 이 안 되는 상황이 더 많아요. 되는 이유보다는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가 있는데 되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거든 어떨 때 보면. 근데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 영어로 make it happen 하는 거는 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갖고 지렛대로 삼아서 움직이면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제 갈 길을 되게 이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이 뭐 It's never too late to be what you might have been. 한국말로 하면은 뭐 늦는 거라고는 없다. 늦을 때가 빠르다. 근데 계속 도전을 한 거죠. 끊임없이 이제. 그때 그것이 쌓여갖고 이렇게 오던 것 같아요. 뭔가를 자기 원하는 뭐 대단한 그런 것보다는 내가 꿈꾸는 거를 갖다가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좋은 게 절대 꿈꾸는 걸 멈추지 말자. 꿈을 멈추는 순간 그는 인생도 무너지고 거의 삶 자체에 의미가 없는 그죠. 세상이 어렵잖아. 미국도 어렵고 한국도 특히 어렵잖아. 경제적인 게. 수출은 잘 되는데 여러 가지 잡 마켓이라든가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그 안 되는 이유보다는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찾아서 그걸 발판으로 점핑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젊은 세대분한테 제가 조금 박사님한테 좀 난감하지만 어려운 질문 하나만 드리면은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수세미 세일즈맨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3M 한국지사 또 미국지사에서도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일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신 거거든요. 어쩌면은 그런 경험과 그런 시간이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수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새로 시작하는 굉장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미 82년도부터 회사에 다니면서 셀즈맨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브랜딩도 하고 일하면서 경영자로서 쌓여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에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4년 동안에 자라질 않는데요. 몇 센치밖에. 근데 갑자기 5년째 될 때 쫙 자라는 거예요. 근데 15m, 20m가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근데 그러면 4년 동안 잠잔 거 아니잖아요. 뿌리를 내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더 높이 가고 싶으면 더 깊게 파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깊게 파지 않고 높게 올라갈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실책을 범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젊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에요. 대학을 졸업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퍼스널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개발할 수 있죠. 근데 거기 핵심 역량이 가장 중요한 거 할 때 한 우물을 파봐야죠. 근데 젊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우물을 깊게 파는 게 좋아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파야 되냐 해서 남이 돈 줄 때까지. 남이 돈 주지 않으면 제대로 못 판 거죠. 아, 정말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의 결과가 시작이 될 때만이 정말 한 우물을 팠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나중에 여러 우물을 파도 좋죠. 왜냐면은, 하지만 자기가 소위 말하는 거 엑스퍼트, 전문성을 프로의 세계죠. 딱 갖기 위해서는, 왜냐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100개 우물을 팔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파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또 옮겨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새 젊은 세대 특히 심하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놓쳐버리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일찍 단정 짓지 마라.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은 자신이잖아요. 자신이 회의를 품고 자신이 먼저 무너지거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 유약하니까 내면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저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grit, perseverance, endurance란 말을 그리 책도 뜨잖아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뜨고 이유가 거기 있죠. 그리고 끈기와 인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 말 같지만 이 단어가 없이는 소위 patience, pays off라고 하듯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게 좀 파다가 회의가 들죠. 잘 안 되고 참 어려운 결단에 이게 그때 우리 로버트 프로스터 시인이 말한 대로 the road less traveled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지 이 참 망설여져. 누구도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눈물을 그 판 데까지는
얻는 게 파는 거는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고 파잖아요. 우물이지만 얻는 인사이트가 무섭죠. 그러니까 우물을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우물을 파면서 세상을 배워야만이 자기 결단을 내릴 것 같아요. 더 팔지 옆으로 다시 다른 곳을 팔지를 갖다가. 그게 아마 프로와 아마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프로가 됐을 때는 이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리고 내가 파는 게 가치가 있다. 이 득하면 더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된 분들은 이 정도 팠잖아요. 그럼 옆 우물을 파야 돼요. 그래야 이 우물이 더 빛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브랜드 마케팅을 3M에 했는데 오늘 이제 패션 협회 또 강의하잖아요. 계속 외식 업계도 해요. 화장품 업계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3M 출신인데 3M 그런 제품의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 가서 브랜드 마케팅 강의를 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도전이죠. 끊임없이 다른 분야에 가서 하는 게.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는 처음에는 브랜드 전략이라는 한 우물을 파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한 우물을 파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우물이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게 된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커피도 공부하고 커피 배우러 포트랜드에 갔죠. 포트랜드에 오레곤에 가고 이제 이탈리아도 갔지만 수제 맥주 배우는 이제 우리 그 영국이나 독일, 벨기에도 가고 치즈 배우러 또 프랑스도 가고 SNS 배우러는 럭커스에 갔어요. 뉴저지 거기 주립대학교 그 럭커스에 가서 거기 벌써 5, 6년 됐죠. 그때 한국의 트위터가 좀 움직이고 있을 때 이제 이론으로 배워. 프랑스 파리도 가고 싱가포르 컨퍼런스 하러 갔죠. 이제 배우러 학교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흐름을 보고 옆 분야를 계속 배우는 거죠. 지금도 인스타그램 강의하죠. 제가 젊은이들 상대로 이제. 많은 분들이 한 우물을 판다라는 거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왜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분명히 장점도 있는데 저는 또 어떤 경우도 제가 대학 강의를 하다 보면 보냐면은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떤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정보가 있다 보니까 옮겨가고 그렇죠. 그러는 사실은 좀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네거티브 임팩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계속 파는 게요? 그럼 젊은 분들은 계속 파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계속 옆으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 가족이 더 옛날보다는 부유하잖아요. 개인으로 보면 좀 그렇지만 한편에 우리 때는 선택이 없었어요. 내가 회사를 안 다니면은 셀스맨 해야 돼. 왜 굶어 죽으니까 돈을 줄 사람이 없어. 지금 부모가 떼주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멋있는 걸 좋아하고 뭐 떠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쿨한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강사도 인기 있는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바뀌는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은 자기 정체성도 무너지고 자기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걔는 참 쉬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본인이 일단 공부를 깊이 해봐야죠. 깊이 안 해보면은 옮겨 다니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 대로 멋있는 거 나오잖아요. 옆에 사람 괜찮거든. 이게 사실은 아이디어 닥터 이상호 박사랑 개인 브랜드를 잘 지어서 된 게 아니라 이미 본질을 갖고 있는 거죠. 콜 컴피턴시가. 그런 게 없다면은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그죠? 안 주죠. 예.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시장이란 거는. 예. 아까 말씀하신 거 커피도 말씀하셨고요. 맥주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강의 분야가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 예, 한 30개 정도 그 제목을 갖고 강의를 다양한 분야에 트렌드 강의도 요새 또 많이 하고 트렌드 쪽도 예, 2030 대상으로 기업에 가서 개인을 상대로 하고 뭐 이런 또 치즈나 커피, 여행도 강의하거든요. 여행도 일을 또 하고 이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죠. 이 프리랜서의 좀 특성이에요. 저는 이제 그 강의를 지금 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강의만 한 지를. 왜냐면 3M 다니면서 우연히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강의가 허용이 좀 돼서 밖에 나가서 지금은 허용이 안 되죠. 직장인들이. 그래서 3,000회 정도 이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걸 인정을 받아갖고 강의를 하고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야, 강사로 살아남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길게 짧게는 가능하지만 그럼 컨텐츠가 생명이다. 말을 잘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컨텐츠를 기르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 제가 체험하고 배우고 그래서 커피 강의도 하고 한 500명 정도 왔죠. 치즈 강의도 하고 뭐 여행 강의, 특별한 강의를 많이 했어요. 또 브랜드 마케팅 트렌드나 SNS는 제 주전공인데 이는 부전공이죠. 다양한 분야에. 예. 그래서 뭐 필요하면 이제 패션 스타일도 해야 되고 또 뭐 메이크업 쪽으로도 강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커피 자체를 강의하는 것보다는 제가 커피 바리스타고 커피 회사 일도 하고 배웠지만 그렇게 강의하는 것보다는 커피에 얽힌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문적으로. 다른 방식이죠. 프레임이 다르죠. 예. 학원에서는 그런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저만 할 수 있는 강의예요. 근데 남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생각을 안 했죠. 그런 걸 강의로 한다는 걸 일반인을 대상으로 나와서 바깥에서 거기서 좀 반응을 많이 얻었어요. 언론의 반응도 없고 이제
방송도 많이 나가게 되고. 예. 아,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확장성이 없었죠. 처음에는 뭐 브랜드 마케팅, 세일즈 강의, 요게 전부 다 경영 강의가 다였는데 계속 확장이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브랜드 마케팅도 그렇게 안 하고 또 개발하는 거죠. 예. 뭐 오늘 강의는 컨셉 강의거든요. 새롭게 개발된 강의입니다. 이거는 한 2달 전에 개발해서 새롭게 개발하고 또 리테일이나 쇼핑 강의도 새롭게 개발해서 하고 강의를 개발하는 거죠. 컨텐츠를. 근데 그거는 그쪽에 이제 회사나 의뢰처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제가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케팅도 끝나는 게 아니고 공감 마케팅 이렇게 개발하고 브랜딩도 컬트 브랜딩 뭐 올댓 브랜드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다음 또 CX 마케팅 그래서 체험 마케팅 개발을 품목이죠. 하반기에 이제. 그러니까 개발을 계속 하는 거죠. 컨텐츠를. 마케팅 안에서도 하고 옆 분야에서도 하고 이렇게 개발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앞에 있는데 저는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컨셉을 정하려면은 인사이트를 먼저 잡아야 돼요. 내가 우리 변호사님 조사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이게 필요해요. 우린 대개가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이게 그 인사이트를 기르기 전에 뭔가를 단정 지으려고 그러죠.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컨셉을 얘기할 때 first impression을 얘기를 하잖아요. 첫인상이라든지 첫 무엇을 얘기를 하는데 혹시 저는 첫 모습이 어떠셨나요? 뭐 이미지 깨끗하시고 뭔가 좀 스마트하게 보였어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이시고 좀 소시블하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마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느껴지는 게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굉장히 화려하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사실 호텔이라고 하면은 세미나에 굉장히 여러분이 계시는데 제가 정말 특히 저분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그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퍼스널 브랜드의 힘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미국의 교포분이죠. 문 교수님 여성분이 디프런트란 책을 썼죠. 히트 친 책입니다. 아마존에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한국에서도 번역됐고 그 성함이 문 여자 교수님이에요. 그 영어로 디프런트 아주 유명한 다름이죠. 이제 다름이. 예. 우리가 한 우물을 팔 때도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건 다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 애플에 그 스티브 잡스 그 광고 쪽이 할 때 브랜드 컨셉 중에 think different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문법은 털리게 일부러. 그게 이제 표준이 된 개념. 형용사를 그냥 써버리는 거죠. think different라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시대에. 하지만 다름도 넘치는 거예요. 이 다름도 처음에는 다름이 인정받지만 소비자나 오디언스들은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름이 아니에요. 그냥 익숙함에 불과한 거죠. 브랜드는 다름이에요. 근데 다르면 구상만 갖고는 안 돼요. 구상만 갖고는. 피지컬한 거. 추상이 필요해요. 앱스트랙트가. 상상이 필요하고. 상상이. 이 브랜드를 만들려면은 상상과 추상이 굉장히 필요하죠. 다름을 만들려면. 이 구상은 베낄 수 있어요. 상상과 추상은 베끼기 어려워요. 아우라죠. 아우라. 아마 제가 그 점에서 이끌려서 제가 처음에 박사님께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쩌면 그 뒤에 있는 힘은 스토리의 힘일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상을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그거는 아마 그 뒤에 있는 스토리와 또 시간의 힘인 것 같은데요. 오늘 초반에는 저희가 청년분들 또 20, 30대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실제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 요 부분은 아마 조금 나이가 있으신 저희 장준환의 스펙트럼 청취자분들이 좀 젊은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시니어라고 하죠. 어떤 시니어 분들한테 굉장히 모델이 될 것 같은 스토리가 하나 있으시던데요.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들으니까 인턴 영화가 한국서 반응이 좋았어요. 미국보다 더. 그래서 이제 앤 해스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인턴 영화에 인턴 한다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듣는 순간 감이 오더라고.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인턴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타트업 컴퍼니 가서 이제 영화 보고 영화처럼 인턴을 했죠. 이제 무급으로 일부러. 뭐 출근 안 했지만 이제 스타트업도 구글 캠퍼스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미팅하고 사무실도 없는 거죠. 이제 조그만. 그래서 도와주고 뭐 이벤트 할 때 신제품 론칭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재미로. 그게 막 잡지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좀 난리가 났죠. 실제로 아까 3M 얘기도 하셨고요. 그 자체도 사실은 영화인데요. 지금 요 부분도 정말 영화에 들어가셨다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삶의 이제 연속성이죠. 어떤 이게 세상 문 밖에 있다 책처럼 뭔가 바깥에 나가보는 거죠. 또 다른 세상에 한번 들어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많이 의뢰가 왔어요. 의뢰가 왔는데 인터넷으면 좋겠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회사는 이미 사무실도 있고 갖춰졌으니까 제가 상업적으로 저도 일을 하잖아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이 회사는 도와줘야 되고 제가 그런 식으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자신감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재밌는 게 그 옛날에 또 얼마 한 3, 4년 전에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한국에서. 내가 영어 제목은 모르겠어요. 리스본 뭐 트레인, 나이트 트레인인가 있었는데 그게 그 한국에서 좀 반응이 좋았어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리스본에 가야 되겠다. 근데 결국은 작년에 리스본에 갔었어요. 영화처럼. 우리 사이드웨이즈 영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소노마 나파밸리 와이너리 투어 가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꿈꿀 수도 있지만 생각하지 않았던 거가 이렇게, 아니면 생각했었는데 남이 하면은 내가 거기에 묻혀서 가보면은 판타지아가 생기고 새로운 영감의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두 가지 개념이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하나는 한 우물을 파는 것과, 그리고 그 우물이 그것이라고 확신이 들면은 그거를 일단 해보는 거. 그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키 우리 슬로건 Just Do It.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만약 세상 문 밖에 있다. 이게 책이 괜찮다 싶으면은 예스24나 교보가 사야 돼요. 저는 어제도 아마존에 책이 왔거든요. 무지 많이 책을 사요. 사는데 어떨 때 이제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주문을 낼 때 요새 아마존 딜리버리가 빨라졌어요. 보통 그 스탠다드를 내도 옛날에 스피드만큼 빨라졌어요. 지금 그만큼 아마존이 서비스가 좋죠. 어떨 때는 옛날 좀 느릴 때는 내가 관심 있어 주문했는데 책이 올 때 좀 관심이 끊어졌어. 내가 왜 이걸 주문했지? 바뀌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빨리 오니까 책들이 아마존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 책을 사죠. 한국에 온라인 서점에서 뭐 교보나 예스24나 이런 데서 반대 루니스나 사면은 그 다음에 아마존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영국 아마존에 가든지. 좀 책이 좀 털려요. 쌀 수도 있고 영국 책은. 그래서 일단 사고 봐야 돼. 그래, 그게 있어야 내가 지금 하다가 또 관심이 끊어져요, 이제. 다른 것도 하느라고. 근데 되돌아오죠. 책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 하드카피 책이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저는 전자책은 안 되더라고. 사서 안 읽게 되게. 푸시가 없으니까. 종이책은 일단 옆에 쌓아두니까 쑥되잖아요. 은연간에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 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죠? 보이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뭐 치즈든 메이크업이든 뭐 스타일, 패션 스타일 하면은 혼자서 배우려면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려요. 검색도 많이 하죠. 저도 구글에 가서. 하지만 그건 얕은 지식이잖아요. 텍스트북 날리지고 정말 그 책 속에 그 사람들은 보통 10몇 년, 20년의 경험을 1년 동안 써갖고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싼 가격이죠. 저는 그걸 단숨에 배워버리니까. 제가 메이크업 배운 지 한 열흘 정도 됐어요. 지금 관심을 갖고. 이제 화장품 회사 일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메이크업에 관심을 깊이 가진 적은 없었는데 지금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뭐 립스틱에 관한 책, 메이크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집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용어를 제가 아는 거예요. 쓰는 거는 떠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체계화된 이론과 이걸 배운다는 게 빠른 속도를 가져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 그 러닝 인텔리전스예요. 그러니까 러닝 쿼션트 LQ죠. 우리가 IQ하고 또 이제 EQ, 이모션 쿼션트 해갖고 이모션 인텔리전스 하는데 제가 더 좋아하는 표현은 LQ예요. LI고. 러닝 인텔리전스. 학습 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우물을 깊게 판다는 건 인사이트도 얻어야 되지만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구 선수가 골프 프로는 못 돼도 골프 싱글 가는데 몇 달밖에 안 걸려요. 특히 타자들은 치는 게 같잖아요. 테니스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운동 하나 한 사람이 다른 걸 잘하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죠. 몇 개 해본 사람이 딴 걸 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영어 하나 배웠다 외국어를 잘하는데 이거는 보장이 없어요. 한국인 입장에서. 하지만 몇 개를 배우다 보면 이제 드디어 감이 들어요. 야, 언어의 구조가 이렇구나. 물론 이제 어느 계열마다 틀리겠죠. 어느 라인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밑에 흐르는 본질은 굉장히 비슷해요.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죠. 흐름이. 예.
제가 6개 국어를 하신다고도 제가 들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학습 능력이라는 건데 제가 언제 한번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LQ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또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왜 어린아이 처음 태어나면 사실상 자립도가 없는 거잖아요.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학습 능력이 필요성이 몸에 들어오면서 학습 능력이 고취된다고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지능은 러닝 인텔리전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나이를 창의력이 과연 젊은 사람이 잘 나오느냐 나이 든 사람이 잘 나오느냐 이제 이론이 있는데 되게 한 80-90% 연구소가 리서치 결과가 젊을수록 잘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나이 들수록 잘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러닝 인텔리전스 때문에. 배우는 요령도. 그러면 암기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암기란 것도. 계속 쓰지 않으면 누구도 다 잊어먹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 그죠? 그래서 계속 누가 반복하고 일상화되어 있냐의 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 이게 자기 성장 개발하고 관련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단정 지어버리는 거야. 아, 나는 나이가 들었다. 나는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포텐셜이 상실되는 거죠. 포텐셜이 계속. 그래서 이걸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시키면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유리하죠. 오히려 많이 배웠고 폭넓고 또 연결고리. 그래서 우리가 스티브 잡스는 창의력이란 connect the dots, 점을 연결하는 거다. 우리 미국 교육발로 점 연결 잘하잖아요. 공간 바깥으로 내가 하듯이 점 연결하는 기술이 창의력인데 연결을 많이 해봐야죠. 이 경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바로 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경험이 잘못되면 독박이죠. 아집에 쌓이고 편견에 이제 되지만 경험을 경륜으로 성화시키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거기서 엑스퍼티스가 되는 석학이 되는 거죠. 20대의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석학위로 부르지 않죠. 근데 석학 되려면 60대 돼야 돼. 세상을 터득하고 많이 시행착오 겪고 배우고 그죠? 예. 그래서 오래 할수록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오늘 제가 박사님을 만난 것도 인연이었고요. 아마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또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시 듣기로 다시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혹시 미국에 오시니까 그때까지 다른 인연 또 한 번의 인연을 저희가 갖기까지는 그래도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몇 개월 동안 저희 청취자분들은 이장원 박사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제 기회가 된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검색을 갖다가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또 우리 이제 아이디어 닥터 이장원 박사님 이름으로 강의도 많이 돼, 동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어떤 리콜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억되시는 게. 저희 방송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찾아보시고요. 또 기회가 되시면은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저희 꼭 이장원 박사님과 라이브로 많은 분들과 미국에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